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포기하게 될 게 참 많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쉬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슴입니다. 오늘은 그 스포츠 브라, 가슴 브라 사이즈, 그리고 노브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 이 모든 영상이 시작된 거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스포츠 브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랑 겸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해본 새로운 코너 하나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사실 혼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한데 댓글로라든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종종 남겨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걸 해야겠다라고 하고서도 다 까먹고 어디에서 댓글을 봤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유튜버 존 캠피아 그 사람이 이제 영화에 관련돼서 그렇지만 저럼 이제 이메일을 각각의 그런 카테고리별로 받아서 혹시라도 상황이 맞는 게 있으면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함께 이제 다닥위원이 다이어트하는 닥터 코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혹은 제 의견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또 그냥 응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랑 똑같아요. 숫자 1, 영어 TO, 그리고 숫자 9, _naver.com입니다. 1-9 _naver.com으로 제목에 다닥 유현을 포함시켜서 메일을 주시면은 사연 소개와 함께 저의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중간중간에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주제 하면 참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메일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스포츠 브라를 먼저 자랑을 좀 해볼게요. 그 전에 스포츠 브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스포츠 브라를 한다고 해서 덜 처지냐 그거는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왜 스포츠 브라를 하냐면은 결국 무게잖아요. 최근에 테니스 대회에 자신의 그런 가슴 사이즈 때문에 운동하는데 너무 무리가 갔었던 사람이 가슴 축소 수술을 하고 나서 윈블던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운동을 할 때 특히 이제 생리 전 시기가 다가오면은 가슴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뛴다거나 아니면은 바운싱이 필요한 그런 운동을 할 때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관성이 느껴져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 브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스포츠 브라를 고를 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스포츠 브라인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모든 게 이렇게 다 골고루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크게는 하이 서포트와 로우 서포트가 나눠져 있어요. 로우 서포트는 요가나 스트레칭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냥 천입니다. 천대기예요.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런닝 같은데 브라로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는 왜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편안해서 아니면 이뻐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이제 러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바운스를 하게 되는 운동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하이 서포트. 잘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스포츠 브라를 고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단계가 만일 나눠져 있는 거라고 하면 나눠져 있는 거로 확인을 하고 아니면 목적이 무엇인가. 러닝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그 스포츠 브라가 맞다. 러닝용 스포츠 브라라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컵 사이즈별로 나와 있는 게 사실 드물어요. 스포츠 브라는. 그래서 쇼크 옵서버라든지 아니면은 나이키 슈퍼 뭐 어쩌고였나?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키 뭐였죠? 일단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컵 사이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만약 컵 사이즈가 예를 들어 그 특히 둘레와 컵 사이즈 차이가 크다면 컵이 따로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좋을 있는 스포츠 브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왜냐면 아래로 실제로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이쪽 부분에 뭐 헐렁헐렁 하다던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나는 그 가슴 통 80, 뭐 75 이러는데 가슴 크기가 D다. 막 이러면은 당연히 그 아래쪽에 맞추는 거랑 컵 사이즈에 맞추는 거랑은 차이가 너무 크겠죠. 컵 사이즈에 맞추면은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에 그 둘레 부분의 컴프레션이 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컵 사이즈를 있는 제품으로 확인을 하는 게 낫고 또 하나가 캡이 은근히 없는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외국 제품을 구매할 때는 캡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이제 뒤에 노브라의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저의 그 니플, 율은 이 보이는 것이 싫습니다. 남의 것도 보고 싶지 않고요.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캡이 있는 게 중요한데 만약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뭐 캡이 없어도 크게 상관없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입어보고 사는 건데 입어보고 살 수 있는 곳이 보다 많진 않아요. 특히 이제 플러스 사이즈의 경우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스포츠 브라를 구매를 할 때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공구먼에서 할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할인에 굉장히 약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가장 이 스포츠 브라에서 그 끌렸던 부분은 요거. 일단 처음에 앞에 지퍼가 있어요. 지퍼가 앞에 있어서 사실 후크가 있어도 뒤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잠그려면은 꽉 맞아도 되게 편하겠다 생각이 돼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앞에 지퍼도 참 디테일이 참 좋았지만 조금 더 감동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지퍼를 앞에 하고 나면은 게다가 이게 완전히 밀착이 되는 옷이라고 하면은 이쪽이 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저는 피부가 조금 예민한 편이고 만성 두드러기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됐지만 말씀드렸지 할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던 건데 중요한 게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고 지퍼를 한번 가려줄 수 있는 천이 하나 덧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가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신경을 써놨어요. 저 너무 감동했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사실 이 영상까지 찍게 되는 건데 이런 작은 차이가 감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스포츠 브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노브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의 자유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또 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왜냐면은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시선이 가기가 조금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남녀 가리지 않고 엉덩이가 확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가다가 엉덩이에 슬쩍 지나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가슴도 그런데 가슴에 있는 그리고 사실 이게 성적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라는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적으로 보냐 안 보냐는 사실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결정을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는 게 불편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그래요. 제가 진료를 보는 와중에서 노브라로 가운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경이 안 쓰일까요? 나도 신경이 쓸 것 같고 환자도 신경이 쓸 것 같고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는 상황에서 노브라다라고 하면 저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못하게 맞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시선이 안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브라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두드러기가 되게 심해가지고 마찰이라던가 이런 거에 사실 지금 막 그 흉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알러지겠죠.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와이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브라탑을 요즘에는 거의 입고 있고 브라탑 같은 경우는 원래는 유니클로를 가정에 애용했지만 이번에 이제 불매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유니클로가 아닌 온라인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들은 몇 가지를 좀 시도를 하고 있고 데이즈드 맞죠? 이마트에 있는 거 그것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설리의 발언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본 건 아닌데, 결국 브레이지어라는 것이 액세서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브레이지어는 액세서리 개념이고, 실제로 저도 거의 항상 요즘에는 브라탑을 이용을 하지만, 특정한 옷을 입을 때는 이 옷에는 진짜 딱 입어줘야지만 브레이저를 딱 입었을 때 라인 자체가 다른 옷들이 좀 있어요.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옷이 착용감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구나. 내가 화장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처럼 브레이지어도 내가 원할 때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라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브레이지어 사이즈를 잘못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컵 사이즈를 한두 개 정도는 적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측정을 해보지 않고 그냥 대충 맞으면 입으니까. 근데 맞으면이라는 기준이 제가 실제로 백화점에서 전문가들에게 측정을 받아본 이후로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컵 사이즈를 잘못해도 입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옷 같은 경우는 입어보면 바로바로 아는데 가슴의 모양, 가슴의 그런 라인이 정말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액세서리로 입을 거면은 제일 잘 맞게 입어야 되잖아요. 돈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백화점에 가셔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샀던 게 한 5만 원 안 했어요. 3만 얼마? 그 정도 하는 브레이저를 구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옷 아래에서, 옷 위로 측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군데에서는 또 정말 신기한 경우를 했었던 게, 브레이저 라인마다 컵 사이즈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끈과 브라 컵의 모양이 달라서 처음에 측정해주신 사이즈에 맞는 컵을 입었는데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다른 디자인의 지금 입은 상태를 한번 봐주시고는 다른 디자인의 컵 사이즈가 하나 조금 올라간 거였는데 그거를 딱 갖고 오셨죠. 이걸 한번 입어보라고 해서 딱 입어봤더니 그건 또 이게 잘 맞는 거예요. 분명히 제 컵 사이즈랑은 달랐는데 결국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이 생각에 굉장히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금액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 방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포멀하고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제가 경험했던 세 군데 다 그리고 어떻게 입어야지 가장 잘 입는지 그런 것도 다 알려주시고 자세 이런 것도 그렇고 입는 순서도 제가 그거를 이제 20대 후반에야 처음 알았는데 좀 미리 알았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쯤은 가셔서 측정을 좀 받아보시는 거 꼭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괜히 블로거가 아니에요. 저 좋은 거 있으면 지금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추천하고 그랬는데 농담이 아니라 친구가 그게 뭐 달라? 그게 왜 달라? 라고 하더니 거기 한 번 이제 가서 사갖고 오더니
야, 어우, 가슴이 좀 부담스러워 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있었던 가슴 모양이랑 좀 달라지니까. 그리고 사실 그 중요한 부분이 내가 사실 그런 걸 입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슴이 커지냐?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된 사이즈를 입으면서 지속적으로 입으면서 가슴 안에 모아졌어야 될 살들을 옆에 겨드랑이 살으로 아니면 등살으로 밀어내고 있을 수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팔뚝의 셀룰라이트로 지속적인 이런 압박으로 살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저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브레이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포츠 브라, 그리고 브레이저, 그리고 액세서리.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사실,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그래도 좀 꾸미는 편인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멋대로 내가 편한 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힘을 주고 싶을 때 힘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전 되고 싶거든요.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프레젠터블한 가장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를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그렇게 포장해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잘 맞는 브레이저도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맞아. 살 빠지면서는 가슴이 날아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빌려온 것 뿐입니다. 가슴은 지방덩어리라 빌려온 것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방덩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살 빠졌을 때 정말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저는 하려고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슴에 대해서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가슴하면 뭔가 성적인 기간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성적인 기간도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섹스 어필이 되는 몸의 라인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에게 있는 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그냥 에휴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활체육지수다 바디빌딩 준비할 때 실제로 바디빌딩 그런 거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가슴 수술을 그래도 꽤 하신대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조화를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가슴이 있고 없고가 라인 몸의 균형 이런 거에 좀 차이를 주기 때문에 성적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 수술을 해서 플러스 이런 게 아니라 가슴이 있을 때 나오는 모양새와 가슴이 없을 때 나오는 모양새가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서 결국 체지방을 줄이면 줄일수록 가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만일 정 부족하다 나중에 싶으면은 어차피 피부 및 공간은 저에게 넉넉하니까 뭐 수술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제가 겁이 많아서 제가 코가 굉장히 났거든요. 코에 필러 하나도 넣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가슴 수술을 하겠습니까? 겁쟁이 주제에. 그냥 없는 대로 살겠죠. 살 빠지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살찌면은 지방 덩어리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주고 싶을 때 힘줄 수 있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잘 맞는 브레이저는 저는 꼭 상비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이즈가 되든 간에 그때그때 맞는 브레이저를 입을 거예요. 안 입지 않습니다. 물론 한 달에 브라탑이 아니라 브레이저를 입는 날짜가 한 10%가 안 될 것 같기는 10%는 되나? 10%는 되겠다.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힘주고 싶을 때 힘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실 항상 힘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매력적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진 않지만 내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를 보여줄 수 있게 어느 정도 연습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하는 주제라던가 아니면 사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의 메일 주소 1to9으로 다다기운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보내주시면 선정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